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되는데요. 하지만 음주운전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음주 전문가를 한 분 모셨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김태현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언제부터 음주 전문가? 술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분량이 어떻게 되세요? 비밀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음주운전 심화 강의를 하고 계신다 그럽니다. 그럼 음주운전을 잘하는 방법을 강의하고 계신 건가요? 저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 위험하다라는 강의인데요. 처음 걸린 사람은 6시간의 교육, 2번 걸린 사람은 8시간, 3회 걸린 사람은 4시간씩 4회 16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돼 있죠. 3회 걸리면 삼진아웃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4회 이상은 없는 거네요, 그러면? 아직 교육만 받으러 오지 않으신 거고요. 많게는 14번까지 하는 분도 봤습니다. 저는 평소에 음주운전은 어떤 분들이 하는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요. 생계형으로 운전하시는 버스나 택시기사님도 오시는 경우가 있고요. 네. 심지어는 대리운전 기사께서 교육을 받으러 오신 적도 있습니다. 아니, 대리운전 기사분이면 이게 대리운전 일을 하시다가 음주 단속에 걸리신 거? 이런 거예요? 맞습니다. 야. 혹시 그럼요, 이런 분들은 좀 안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기억에 남는 분들 계신가요? 일단 교육생이 한 명도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답. 대리운전이 없어져야 되는데요. 정말 안 오시면 하는 분들의 첫 번째는요. 가끔 임산부들을 교육장에서 만날 때가 있습니다. 볼 때마다 좀 안타깝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네. 제발 저 목사님들하고 스님들 좀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모든 교육생들하고 눈을 맞추시는데요. 네. 우리 또 스님들이나 목사님들 오면 눈을 못 마주칩니다. 이 시청자분들도 제일 이런 것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네. 과연 몇 잔이 안 걸리냐? 요거 데드라인 요거 있을까요? 네. 어쩌까지 마셔도 되는지. 실제로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그 상황을 분석을 해보면요. 소주 2잔을 마셨는데 취소가 돼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또한 반대로 소주 8병을 마신 분인데 혈중 알코올 농도 0.050. 8병 마시면 음주운전이 아니라 사망 아니에요? 여덟 병을 어떻게? 그러니까 술을 즐기시는 분들,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은 양의 술을 드시는데요. 그날 신체 상황이라든가 술을 마신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수치가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술자리에서 왜 보면은 초반에 뭐 소주 3잔 정도 먹고 나서 한두 시간 지나서 나 술 깬 것 같아 하고 운전하고 가려고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괜찮은 건가요? 일단 가장 위험한 음주운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런 게요? 예. 우리가 보통 70kg의 체중을 가진 남성이 소주 2잔 반 또는 양주 2잔, 캔맥주 2캔을 마시고 1시간 30분 정도 되었을 때 가장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코올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결국엔 그 시간에 운전을 하게 되면 0.05 단속 수치에 걸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수치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또 취하게도 많이 취한다는 거죠? 그렇죠. 가장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고의 개연성이 높아진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 음주운전이죠. 출근길 음주운전 요거 해장술? 해장술 그죠? 그게 아니라 전날 마신 술이 잠을 자고 난 후에도 안 깨서 영향을 주는 건데요. 사실 숙취는 있지만 정신은 멀쩡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그런 적 있었고요. 자, 성인 남성이 소주 2병을 먹고 밤 12시에 잠이 들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침 8시쯤 출근할 때는 면허 취소에 해당되는 수치가 나오고요. 점심시간에는 약 정지에 해당되는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생활하면서 갔던 직장 동료 중에 점심시간인데도 술 냄새가 나는 분들 있어요. 예, 간혹 있죠. 네. 아침에 만약에 단속을 만났다라면 분명히 단속에 걸렸을 것이고요. 그만큼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라는 것이죠. 한 조사 결과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요, 다음날 불편하기 때문으로 나왔습니다. 뭐 그 외에도 조금만 운전하면 집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뭐 술을 몇 잔 안 마셨기 때문에, 뭐 이런 답들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요. 이거 다 변명일 뿐이죠. 많은 사람들이 가벼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집이 가깝고 비가 오는 경우에 운전대를 잡게 되는데요. 결국엔 굉장히 위험한 줄 알았던 음주운전이 했는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음주운전 단속과 사고는 두 가지의 속담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속담은요. 바로 꼬리가 길면 밟힌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음주운전 빈도가 높아지면은 단속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언젠가는 필름이 끊어진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비틀어져서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